좋아하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이입니다. 오늘은 시즌 4 43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전 제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바로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입니다. 특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남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면서 내 자신의 이야기는 얼마나 무시하는지. 소중한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되길 바라며 오늘은 내가 나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나의 자존감 레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네, 저희 오늘 원래 회식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회식도 있었고 슌디가 돌아오기로 했는데 슌디가 또 한 주 더 밀당을 요즘 좀 바빠서 네. 다음 주에 와서 또 근황을 얘기해 줄 테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문희님은 혹시 12월 연말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연말 계획 중에 음. 딱 하나 잡혔는데 어떤 거예요? 한 20년 지기 친구들과 오. 모여서 이제 여행을 가기로. 오. 1박 2일 정도. 완전 이제 좀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와이프분들이 허락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친구도 있고 지금 허락인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그래도 있는데.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다 그쵸. 집들이를 갔던 친구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와이프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네. 1박 2일 여행이 쉽지가 네네. 않잖아요. 유부남들은.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모이니까. 어디로 가요? 아직 안 정해졌어. 어. 근데 연말에는 가기로 했고 지금 이제 뭐 회비도 이제 모이고 어. 되고 뭐 근데 나이가 되면 이렇게 다 딱 안정해져도 뭐 차도 다 있으니까 근데 그냥 바로바로 속전속결로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나이가 들면 오히려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막 여행 가거나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어려우니까. 그럼 뭐 연말 계획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녀와서 이걸 쫙 풀어드리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연말이 되니까 주말 약속이 조금 많아져가지고요. 원래 많았잖아요. 아니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었었는데 성년회가 좀 잡혔다는 거.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그 만나서 어떤 얘기 좀 하네요. 그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미래를 얘기하는 거. 근데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건 과거 회상. 옛날에 너 이러지 않았냐. 라떼 얘기네. 네, 다 그런 얘기로 계속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이거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추억이라는 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참 웃기더라고요. 그냥 상상만 해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데 네. 내가 얘기하다 보면 뭐 좀 웃기도 하고 친구가 한 얘기에도 조금 더 재미있게 들어줄 수 있고. 맞아요. 그럼 네. 제가 뭐 준비한 질문인데요. 연인과 싸울 때 싫은 말, 가장 싫은 말이. 이 질문을 제가 풀스라는 게임. 알아요. 네네. 그 네. 게임을 하는 커뮤니티에서 봤었어요. 오.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좀 공유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연말일 때 서로 싫은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 모임이 많아지니까. 네, 모임이 많아지니까 또 듣게 되거나 싸우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이 싫어할까를 좀 알아들면 인지하고 나면 연말에 혹시 싸워도 자기도 스스로 모르게끔 청취자분들도 싸우려고 그러는 말을 듣기 싫구나 피해가야지. 예방 차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싸울 때 이제 남자친구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그 말이 그렇게 알아서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어야 네. 평소에 잘하지. 그쵸.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싸우다가 혹시 이런 말을 하려는 남자분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희님은요? 저는 듣기 싫은 말이 이걸 것 같아요.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생기잖아요, 연말에도. 그쵸. 근데 그걸 다음으로 넘겼었을 때 그 시간 동안 문희님은 이제 남자들 네. 중에서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참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쵸. 아마 그런 상황들이 왜 그러냐면 계속 일정을 잡아야 되거나 스케줄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풀리면 찜찜하거든요. 계속 찜찜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풀려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또 송년회는 있어. 기분 좋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도 불편하죠. 네, 계속 연락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준비한 거고
청취자분들도 혹시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사연이 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또 소개해야겠네요. 지난주에 주디가 소개했죠. 네, 좋아요. 슌디가 필요하네요. 계속 사연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지영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겨울부터 듣게 됐는데 벌써 사이를 들은 지 1년 됐어요. 오래되셨군요. 매주 방송 올라오는 목요일이 즐거웠어요. 세 분이 하면서 오디오가 꽉 차 있어서 더 재미있어요. 오늘은 2명입니다. 모니님이 말을 잘하셔서 에피소드들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근데 지난주 방송도 제가 당톡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거요? 말을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슌디님이 키키키키키 뭐 그런 것 같아요. 청취자분이 그래도 알아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꾸준한 방송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싶었어요. 최근 다른 분들 사연 들으면서 한번 보낼까 하다가 보내요. 이제부터 고민 이야기인데요. 아참, 저는 27살이고 갓 취업한 신입입니다. 신입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쁘시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잘 지켜야 될 때 뭐 그런 한참 눈치 볼 때. 네, 그런 시기인 거죠. 스트레스가 참 많을 때예요. 연말이 다가와서 약속이 꽤 있는데 친구랑 자주 다투는 것이 제게 문제가 있을까요? 친구랑 다투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친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을까? 그쵸. 근데 저는 지영님 같은 분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친구 탓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 얘기를 시작하시니까. 맞아요. 세 분의 의견 궁금해요. 예전에는 친구랑 톡도 많이 하고 전화도 자주 하면서 엄청 친했어요. 서로 취업을 하고 나서 바빠져도 꽤 자주 만나요. 친구와 잘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견이 안 맞아요. 자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지금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점점 더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줄어들거나 되죠. 서로가 바쁘다 보면 그걸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자주 만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뭐 약간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했던 거고요. 친구가 먼저 약속을 잡아놓고 깬 적도 있고 연락이 안 되어서 싸우기도 했어요. 너 왜 연락 안 되는지 물어보면 친구는 자느라고 다른 거 하느라고 못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디는 어때요? 이렇게 친구가 연락이 안 됐어. 근데 사실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것보다 저는 제가 집에 있을 때나 카톡을 아예 알림을 안 해놓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것보다 주디가 연락이 안 될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가 보다 이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우선 친구가 만약에 제가 답장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만나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됐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뭐 화요일 6시에 만나야 돼. 네. 5시 반까지 카톡을 안 읽었다고 가정했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지 그냥 나는 장소에 나간다 아니면 전화를 해본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우선 저는 전화를 당연히 먼저 해보겠죠.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네. 그럼 저는 일단 집에 있어요. 네. 친구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린다. 네, 기다려요. 그리고 친구가 연락이 오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조디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속이 있었을 때 친구한테 몇 시간 전에 연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나 그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6시에 약속 있다고 똑같은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저는 우선 뭐 지금 뭐 하고 있냐? 나 이제 씻을게.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이라든지 내가 준비 과정이 있었을 때 은근슬쩍 카톡을 보냈거나 한 번에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제 약간 서로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씻으러 가, 뭐 머리 말리고 있어, 이제 나가. 그러면 친구도 나도 뭐 나갈 거야, 아니면 몇 시에 뭐 지하철을 탈 거야. 그렇죠. 그래야 시간이 서로 어느 정도 맞는 거죠. 오래 안 기다려도 되니까. 네, 조금 더 늦었을 때도 그 친구도 조금 더 늦게 나오면 맞아요. 되는 거고. 네. 이 사연자분이랑 친구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적거나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걸 느낄 거네.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무작정 친구가 얘기하거나 말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진짜 말 안 하다가 6시에 딱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쵸.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랬었을 때는 상대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좀 이상한 거죠. 왜 대답도 안 하다가 6시에 나와 있기만 해? 그쵸. 그거는 뭐랄까 약속을 잡은 과정에서 조금의 차이가 생긴 건데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줄 것 같아. 그리고 사연자분이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도 친구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제일 큰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요? 같아요.
그건 습관이거든. 맞아.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형성될 때 된 습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이게 이 지영님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친구분은 본인의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자고 싶을 때, 그 자는 게 왜? 약간 이렇게 너가 되는 왜 것 내 같아요. 시간에 들어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쵸? 있고. 너 그때 나 그때 자고 있었는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잖아요. 뭔가 뭐 미안하다거나 조금 그랬으면 내가 자느라고 못 받았어.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아무래도 좀 본인의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영님이 친구의 사양을 충분히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핑계만 대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도 별로 안 하셨대요. 가장 크게 싸운 건 연애 가치관 차이였어요. 몇 번 싸웠는데 저는 20대 중반이 지나고부터 친구 연애사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죠, 사실. 이게 네. 20대 초반이라든지 중반 때는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막 그쵸. 친구 누구 만나는지 뭐 소개팅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만남의 과정이 있었는지. 맞아요. 그리고 뭐 헤어지는 과정까지도 지켜도 보다 보면 대화 자체가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그런 건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오늘 데이트 뭐 했어? 뭐 아니면 왜 싸웠어? 왜 헤어졌어? 어떻게 만났어? 뭔가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을 다 하면서 네. 다 똑같겠지. 그쵸. 하다 보면 결국엔 그래서 뭐 이야기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네.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사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있지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고 지영님은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친구한테 말을 안 하는데 이 친구분은 오히려 지영님한테 일일이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지영님은 나름 조언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별로일 거야. 남자친구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썸남이라든지 소개팅남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면 또 이 친구분이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콤플렉스가 있어서 계속 지영님한테 하소연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한 것들. 근데 이 콤플렉스가 뭐 외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면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콤플렉스를 빠르게끔 느끼고 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계속 가지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연을 보내주셨고 지영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언도 해주고 권유도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지치셨거나 친구랑 싸우면서 약간의 균열이 생긴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맞아. 너한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안 맞는 걸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도와달라고 하셨네요. 이 주디가 출동해야 될 때는. 왜냐면 네. 주디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좋은 입장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성을 나누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와 여자의 친구 관계와 남자와 남자 친구 관계는 저는 다르다고 좀 느끼거든요. 그렇죠. 남자들은 뭐 다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나랑 공감대 맞는 친구를 찾아 나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그 뭔가 수다를 떨면서 해소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서 좀 감정 낭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좀 멀어지더라고요. 알아서. 내 감정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네.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었을 때 결국에는 결이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내 곁에 더 되고. 있어주는 거고 나와 저 친구랑은 결, 뭐 성격, 이런 말투, 뭐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서로 오해를 하거나 하면서 감정에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영님을 그래도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뭔가 저도 지영님 같은 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다 해주잖아요 지금. 그니까요. 보통 뭐 하지마 아니면 짜증내거나 그럴 법도 한데 처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참 지금까지 또 많이 받아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친구분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영님이 친구한테 해주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많죠.
이해해주거나 뭐 잘해줬거나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더 나오거나 말이 나오거나 약속을 바꾼다거나.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내가 친구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거는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나왔던 좀 상황 중에 친구가 약속을 잡았는데 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게 또 연말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주디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약속을 잡았어요. 깨면 어떨 것 같아? 당일 깼다. 당일에 깼다. 우선 뭐 당연히 그 상황이나 이런 거는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런 걸로 뭐 삐지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웃긴 사람이 되니까.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될 수도 그쵸. 있고. 그 친구가 왜냐면 항상 자기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아프다거나. 가져온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네. 이런 거를 말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약속을 당연히 뭐 한 번쯤은 미루거나 깰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그 친구한테 말하지 않으면 그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많아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맞죠. 그냥 늘 괜찮다. 하는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쵸. 맞죠. 뭐 나의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일단 어쨌든 그걸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말을 못하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훨씬 많죠. 그래서 우선은 뭐 한두 번은 그렇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얘기를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얘기해서 그 친구가 생각하는 관념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약속에 대한 관념. 그쵸. 너가 약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이해해 줬을 뿐이야. 근데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가 지난번에 약속 바꿨잖아. 근데 나 원래 그때 약속 못 바꾸는 거여서 바꿨다. 그쵸.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해줘야 그 친구 이해하지. 나 그냥 다 이해해줬어 그러면 너 이해 잘해주는 맞아요. 친구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선약이 있었는데 너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고 나도 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친구랑 약속 잡고 나면 그런 얘기 다 안 하거든요. 그 친구도 혹시 그렇게 바꿨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연말이라든지 한번 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요 시간대에 딱 되는 거는 진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오히려 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또 결혼을 하다 보면 이 계획이라는 게 온전히 나만의 것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상대방의 시간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더더욱 이제 집안 일도 있고 행사도 있고 경조사도 많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는 몸이 하나가 아닐 거예요. 그 친구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지영님이 이렇게 약속이 깨졌다라면 우리 방송을 듣고 나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쵸? 저는 뭐 아까 전처럼 얘기한다 그러고 주디도 주디만의 방식이 있고 지영님은 또 우리가 말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스스로 찾아가야 이제부터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새해 초에 또 분명히 이 친구랑 만나야 되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랑 또 친한 친구들 같이 만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고등학교 때 친구라거나 대학교 초 때 친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둘만 아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연애사. 주디는 뭐 제가 보자면 친구한테 연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맞죠? 어떤 얘기까지는 해요 그럼? 그쵸. 뭐 아예 뭐 없는 사람처럼 하지는 않고 뭐 가끔 싸우거나 서운한 게 있었을 때 그때 뭔가 의견을 들어본다거나 혹시 내가 이게 판단이 맞았는지 아닌지 맞아요.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어느 정도 또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랑 생각이 다른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친구의 말이 조금 더 와닿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중심을 잡아줄 때가 생기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사라는 걸 친구한테 조금씩 말하거나 아니면 친구 연애사를 들었을 때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경적인 지식을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아니까 기본적으로 말할 필요 없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지영님을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도 아무리 수다를 좋아하고 하지만 아무한테나 막 다 털어놓진 그렇죠. 않거든요. 지영님은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그만큼 리액션을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공감이라든지 뭐 같이 막 남자친구 막 욕도 해주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원래. 근데 저는 이 연애사를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안 해도 괜찮긴 해요. 다만 맞아요. 지금 지영님의 친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지영님의 연애사를 얘기해달라. 근데 지영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될까 말까 아니면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잖아요. 네. 아마 우리가 이 회의 시간 때 얘기한 거는 친구는 공감을 더 원하는 건데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넌 네, 이걸 답정 말해줘. 너가 딱 정해져 네. 있는 건데 지영님이 그 부분을 캐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는 너도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 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지영님은 그런 상황을 얘기해줘야 되죠. 남자친구랑 싸웠어. 뭐 연락이 안 돼서 싸웠어. 그럼 나도 예전에 남자친구랑 맞아요. 싸웠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를 하나도 준비 안 해서 싸웠어.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꺼내다 보면 분명 이 대화들이 조금은 풀리거나 친구가 이렇게 연애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거나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난 너의 얘기도 궁금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었을 때 마지막으로 컴플렉스. 그럼 뭐 여자분들이 좀 가지는 컴플렉스랑 남자분들이 가지는 컴플렉스를 우리 DJ가 하나씩 얘기해주면 좋겠네. 우선 여자분들은 사실 콤플렉스라는 게 되게 뭐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지속적으로나 쭉 갖고 있었던 네, 거잖아요. 길게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자분들은 외모에 관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됐었을 때 자기가 꾸미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네요. 왜냐면 대학교 그쵸. 때는 뭐 돈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화장을 하는 방법을 알아도 어색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나 옷을 사도 내가 원하는 옷을 다 못 사기 때문에 외적인 걸 다 못 맞아요. 하는데 직장인이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 콤플렉스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네. 옛날엔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뭐 본인 얼굴에 있어서 뭐 나는 치아 교정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이마 뭐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자들은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콤플렉스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에는 뭐 워낙 뭐 치료, 뭐 시술, 크게 가면 수술까지도 그쵸, 있는데 네. 그게 잘 돼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잘 돼 맞아요. 있고 그런 정보들이나 공유되고 있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가 있으니까 또 네. 유튜브에 보면 뭐 예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병원도 많이 맞아요. 추천해 그리고 주더라고. 여자들은 뭐 화장품 얘기만 해도 되게 오랫동안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얘기해도 예를 들면 뭐 마스카라 그러면 그래도 브랜드도 네, 있고 맞아요. 그게 다 다르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지영님한테 지영아 나 이번에 뭐 화장품을 바꿨는데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바꿔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번에 친한 친구가 뭐 쌍꺼풀 했는데 너무 잘 됐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대화들이 되게 많은 거고 주변의 친구들도 분명히 더 예뻐지려거나 더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지영님의 친구분도 맞아요.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은 미용, 뷰티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정말 끝도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남자 얘기를 해줄게. 네, 남자분들은 어떤 콤플렉스가 있죠? 남자들은 컴플렉스가 재밌어야 된다는. 아, 유머. 유머.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됐으니까 다들 직장인이고 차를 가지고 있거나 뭐 옷을 입어도 뭐 못 입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말을 잘해야 대화를 이어나가잖아. 그쵸. 소개팅을 갔었을 때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났었을 때 그 침묵이라든지 리드를 해야 되는 게 약간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못했었을 때 막 작책을 하는 거죠. 내가 상대를 만났는데 너
진지한 대화만 했어. 재미없는 대화만 했어.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재미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놓는 거죠. 나 뭐 며칠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분이 나 얘기를 진짜 재미없게 들은 거야. 그러면 친구들 물어보죠. 무슨 대화를 했어? 그러면 갑자기 뭐 친구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알겠지. 뭐 운동 얘기를 했다. 아니면 너무 직장 일에 얘기를 했다. 이러다 보면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군요.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네. 또 여자분들은 유머와 센스 있는 네.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야 이게 좋은 소개팅, 뭐 좋은 만남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사이가 만들어준 콤플렉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외의 것들은 뭐 인간관계적인 거나 아니면 성격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내성적인 성격 아니면 너무 외향적인 성격도 너무 맨날 내가 약속이 많은데 어떻게 줄여야 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좀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영님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영님이 이 관계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조금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계속 지금 친구를 맞춰주고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뭐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뭐 친구분이랑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맞출 건 맞추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해주려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될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서서히 알아서 멀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거네. 자연스럽게 멀어져 간다. 그렇죠. 저는 이 지영님의 사연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서로 취업을 하고 나서 바빠져도 꽤 자주 만났어. 취업을 했잖아요. 네.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 전보다. 내가 눈치 봐야 될 사람,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지영님도 그렇고 지영님의 친구도. 근데 지영님과 친구는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그 생각들. 네. 생각들과 말투라든지 행동들과. 시간이 바쁘면 둘이 덜 만나야 되고 얘기를 못할 게 있으면 넘어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예전처럼 톡으로 다 얘기하고 통화하거나 만나서 다 얘기하면 그거 취업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취업을 했으면 또 새로운 인간관계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찾고 뭐 지영님의 친구분 또 남자친구가 있으면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관계가 둘만의 관계보다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서로를 조금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도. 네,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서로가 안 좋은 것들이나 조금 이렇게 틈이 나는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더 보이는 있었어요. 거예요. 맞아요. 더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콕콕 찌르는 거죠. 친구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다만 저는 사연자님이 더 좋은 분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고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바꾸려면 아까 주디가 말한 것처럼 솔직한 대화라든지 너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말을 해도 괜찮다. 친구니까. 그렇죠. 친구니까. 그러면 상황극을 한번 또 들어가 봐야죠. 네. 원래는 쉰디가 있어서 저랑 두 분이 해야 돼요. 네. 여자야 되는데 뭐 그러면 주디가 저보다 착하니까 지영님 역할하고 제가 친구 역할을 한번 해줄게요. 여기 나쁜 역할 한번 하죠. 너 왜 연락이 안 돼? 나 다른 거 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만나기로 했던 거는? 그럼 우리 언제 만나기로 했지? 몇 시였지? 어디였지? 오늘 6시였잖아. 근데 제가 진짜 나쁜 친구로 만들어버렸네요.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친구가 진짜 까먹었어요. 뭐 일이 바빠서라든지. 진짜 자느라 까먹었을 수도 있죠. 자느라고 피곤해서 막 그랬었을 때는 오히려 그때 화를 한번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화를 뭐 세게 내라는 게 아니라 왜 너 그러는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었잖아. 터지는 거죠. 쌓였던 감정이. 좀 뭐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친구가 놀래야 돼요. 한 번에 자극을 줘야 된다.
여기서 그냥 또 대화가 나 자고 있었어. 아 자고 있었구나. 이래버리면 그러면 나 그냥 6시에 맞춰서 나갈게.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면 지영님이 또 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줬고 친구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는데 사람의 잘못은 되게 빨리 사라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크게 말을 해주거나 너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아팠다거나 나 오늘 진짜 힘든 일 있었는데 너 기다리다가 지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 나는 맞아. 오늘 너 만나서 내 얘기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안 나오니까 나 얘기 못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적인 표현을 해주면 맞아요. 그 친구가 이건 진짜 중요한 약속이었구나.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자 관계에서 분명히 멀어지는 사이가 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잘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진짜 이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이 결과를 뒤바꾸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서로를 얘기하면은 뭐 서로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서로 맞춰가려고 서로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을 안 하면 그냥 너무너무 쌓여서 나중에는 그냥 입을 꾹 닫게 되고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없게 되는 경우로 이제 아니면 이제 내가 말하는 한번 터지거나 우리는 손절까지 해야 될 사이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말을 못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오히려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꼭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해야.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친구분이 다른 거 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라는 이런 변명들은 좋은 변명이 아니에요. 너무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미 근데 배어 있으세요. 네, 그런 네. 거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는 자고 있었어, 다른 거 하고 있었어. 지금 이 친구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맞아. 사람의 약속을 잡을 때라든지 지영님의 약속만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잡을 때. 근데 제일 웃긴 건 이 친구분이 남자친구랑 만날 때 안 그런다 그러면 제일 나쁜 거예요. 맞아. 아니 남자친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일단 어느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잘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게 이 친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영님이 연말에 술 한잔 하면서 뭐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뭐 한 번은 털어놓고 가는 게 성연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머리 채 안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여자분들이 연말을 여자분들이 하는지 더 무섭죠. 아니 네. 가끔은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저도 예전에 술 먹을 때 보면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머리채 잡고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아니 대학생 때는 워낙 이렇게 또 혈기왕성한 사람들 있으니까 남자들도 많이 싸우고. 네. 근데 여자들 싸움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막 돌고래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옆에 있는 남자 테이블들은 이렇게 무섭다니까. 그래서 지영님 뭐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연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